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브옵스를 구성하는 오픈소스들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정리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을 계속 붙여나가 볼 거예요. 데브옵스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원활한 흐름을 만드는 건데 중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CI/CD죠. CI는 통합된 소스를 가지고 빌드 테스트를 자동화시키는 기능을 만드는 거고 CD는 배포를 자동화시키는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발을 해서 커밋을 하는 순간 운영 환경에서 앱이 자동으로 배포되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건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 개발, 빌드 테스트, 릴리즈, 배포, 그리고 운영과 모니터링. 데브옵스를 검색하면 너무 많이 봤을 단어들이고 약간 데브옵스계의 네트워크 OSI 7레이어 같은 느낌인데 이 OSI가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실무에서는 안 쓸 것 같지만 의외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주 언급을 해요. 예를 들어 이 트래픽은 헤더 값을 보고 분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L7 역할을 하는 로드 밸런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헤더 값이 L7 영역에 속한다는 건 알아야 되는 게 이 OSI 7레이어에 대한 실무적인 사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데브옵스에서 이 8단계를 최대한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는 방법은 각 단계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제가 개발을 할 당시에는 레드마인을 많이 쓰긴 했는데 지금은 지라나 노션을 많이 쓰죠. 기능은 비슷한데 UI가 요즘 스타일로 많이 세련돼졌고요. 개발 일정을 공유하거나 이슈 사항들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툴을 많이 사용해요. 협업은 서로 메신저를 통해서 개발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 걸 말하는데 사실 카톡이나 사내 메신저를 써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슬랙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계획 단계에 있는 툴들은 GitHub나 도커허브처럼 이렇게 외부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 기업에서 이런 오픈소스를 쓸 땐 이런 외부용을 잘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름 보안이 잘 되겠지만 인터넷상으로 내부 데이터를 올리는 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기업 내부에 GitLab이나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제품들을 설치해서 씁니다. 이게 프라이빗하게 내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내부용이고 별도의 구입 비용이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써요. 다음으로 개발인데 이 위에 3개는 설명드린 부분이고 밑에 j-유닛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해요. 보통 업무 로직을 짤 때 if문 3, 4개에 포문도 여러 개 섞어서 복잡한 로직을 만들어내죠.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집중해서 만들기 때문에 로직이 이해가 되는데 하루만 지나도 이 로직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아무리 내가 짠 코드라도 다시 이해하는 게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입력값을 넣어서 돌려보고 결과값을 보는 게 로직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놓는 게 좋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 로직을 수정하더라도 테스트 코드를 돌려봐서 기대했던 값이 잘 나오면 안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드를 개발할 때 조금만 더 고생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분석이라고 해서 find bug나 PMD는 내가 짠 코드 패턴에 혹시 모를 버그가 있는지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잘못된 로직을 짜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개발자 간에 미리 코딩 스타일을 정해놓는다든가 개발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툴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개발을 서포트하는 다양한 툴들이 있는 거고 다음으로 빌드를 볼게요. 빌드 대상은 소스와 컨테이너인데 이 오픈소스들은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위치는 여기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메이븐보다 그레드를 많이 쓰지만 저장소 자체는 메이븐 저장소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거고 이건 퍼블릭용이고 프라이빗용으로는 넥서스라는 걸 씁니다. 이제 다음으로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 요소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기능이랑 성능 그리고 커버리지가 있어요. 각각 이런 툴들이 쓰이고 각자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해봤더라도 코드들이 병합되고 나서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빌드 단계에서 이 JUnit을 실행시켜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한 번 더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빌드에 연결이 돼서 테스트가 같이 실행이 되는 거고, 테스트 이후에 자코코라는 툴을 돌리면 이 테스트를 돌렸을 때 사용된 로직들이 앱 전체에 어느 정도 범위를 테스트를 해본 건지 그 커버리지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본 테스트 케이스들이 전체 로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수록 이 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JMeter는 성능 테스트를 하는 툴인데 이건 자동화 기능은 아니고 여기 개발 환경이나 검증 환경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상 별도의 성능 테스트 전문 인력이 날 잡아서 수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릴리즈는 배포 가능한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도커 빌드를 하기 위해서 도커 파일이라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고, 또 쿠버네티스 배포를 하기 위해서 야물 파일들을 사전에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렇게 배포를 하기 위한 별도의 패키지를 만드는 게 릴리즈고, 이 파일들도 변경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들을 이렇게 GitHub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배포가 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릴리즈와 이 배포 부분이 이번 스프린트 2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범위예요. 그리고 배포를 하기 위한 툴로 대표적으로 커스터마이즈와 헬름, 그리고 아르고 CD가 있고 다 이번 강의에 배우게 됩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이전 강의에서는 kubectl로 배포를 했지만 이제 이런 도구들을 써서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로 운영입니다. 이건 실제 운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와 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엔진엑스와 이스티오는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에 대한 도구고 나머지는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이외에도 운영을 구성하는 환경들은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이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인프라 환경 안에 설치가 되고 운영자가 이 툴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인데, 모니터링 요소는 주로 자원 사용량이나 앱 로그, 그리고 트래픽 흐름을 많이 봐요. 그라파나나 로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스프린트 1에서 사용을 해봤고, 이게 자원 사용량이랑 앱 로그를 보기 위한 툴이었죠. 그리고 예거랑 집키는 트래픽 흐름을 보기 위한 도구예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 많아졌기 때문에 서비스들 간의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적을 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들을 설치해서 쓰는 거고, 위치는 운영이랑 똑같이 인프라 환경 내에 설치가 돼요. 이 앱들은 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서 파드로 띄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모니터링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 슬랙을 쓰는 이유를 마지막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들이 있어야 돼서 그래요. 이렇게 슬랙은 데브옵스의 중요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툴들이랑 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상 메신저에 개발자나 데브옵스 엔지니어 혹은 운영자들이 모여있는 방들이 각각 있을 텐데, 슬랙을 쓰면 이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알람들을 필요한 방에 울리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협업을 위한 여러 메신저들 중에 슬랙을 쓰는 이유였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데브옵스를 구성하는 오픈소스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데브옵스가 좀 실질적으로 와닿으시나요? 현재 이렇게 데브옵스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별도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뭔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구성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걸 한 번에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배포를 한다고 처음부터 헬름이나 아르고 CD를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 kubectl 배포부터 일단 연결을 해 놓은 다음에 하나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마음으로 바꿔 나가시면 돼요.